화염이 가해지면 문짝이 휘어집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시험소에 가서 화염을 쏩니다. 27번째 공정인 문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5번 조적공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8번 코킹공사 때 사진입니다. 둘 다 화장실이고요. 냄새가 나니까 천정 속도 코킹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물이 있는 곳이니까 목재가 상하지 않도록 마블실과 닿는 부분에 코킹을 쏴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이제 드렸었죠. 화장실에서의 문짝의 역할이 중요하죠. 냄새도 막아야 되고요. 물에도 강해야 합니다.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물에 상하지 말아야 욕실, 두 번째 냄새가 새지 말아야, 이것도 욕실이고요. 3번 유리가 깨지지 말아야. 우리 집에는 유리가 사용되는 곳이 많은데 이게 이제 문짝하고 같이 닿으면서 깨질 우려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요걸 이제 좀 말씀드릴 거고요. 4번 디테일한 마무리, 문 틈에 공기가 새지 말도록 가스켓, 락장치, 문의 색상, 이런 것들 말씀드릴 겁니다. 5번 세대 현관문에 꼭 있어야 하는 것 2가지. 세대 현관문은 다른 문짝하고 틀리게 방화문입니다. 방화문이 어떤 것이고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며,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뭐하고 뭐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릴 겁니다. 욕실 문짝은 ABS 도어라고 하는 특수한 도어입니다. 이 ABS 도어는 물이 잘 닿을 수 있는 부분, 겉표면, 사면의 모서리 부분, 하단부의 내부 부분, 여기는 물이 닿아도 썩지 않는 재질인 문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실 내부에서 물이 튀어도 썩지 않는 그런 문짝인데, 문짝은 그렇다고 치고 욕실에 사용한 정첩도 당연히 녹이 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첩이나 나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인 뭡니까?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정첩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정첩에는 원래 SST,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약자 SST, 이게 적혀져 있는데 요즘 제품에는 이 표시가 없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알 수 있냐면 자석을 붙여 보십시오. 자석이 붙으면 이건 스테인리스가 아니에요. 쇠 재질이에요. 싼 쇠 재질이고, 자석이 안 붙으면 비싼 제대로 된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제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짝 하단부의 틈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지 말려는 목적도 있지만 문짝이 문틀과 딱 일치해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블실이 욕실에는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짝이 좀 짧아요. 15mm가 짧습니다. 이러면 이제 냄새가 나오고 저기서 뭐 물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좋지 않죠. 문에 달린 손잡이가 유리와 닿을 우려가 있는 부분, 이건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저렇게 이제 세게 다치거나 이제 이러면 손잡이가 유리 표면을 쳐서 이제 당연히 파손이 올 수 있을 텐데, 닿기 전에 문을 멈춰줄 수 있도록 도어 스톱을 이제 달아줘야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욕실 문짝과 샤워부스 유리가 저렇게 이제 닿게 놔둔 거예요. 이럴 땐 유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첩으로 도어의 문 열림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첩이 있습니다. 이게 좀 불편하거나 안 된다면 도어 상부에 도어 스톱을 또 이제 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딱딱한 하드웨어인 손잡이 부분과 유리가 닿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도어 스토퍼를 설치를 해놔서 문이 창틀에 닿기 전에 아예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건데, 도어 스토퍼는 바닥형과 벽부형이 이제 있죠. 근데 아무래도 벽에 달아놓는 것이 바닥에 이제 좀 뭐 걸리적거리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 더 좋죠. 불투명한 유리, 이게 이제 미스트 유리라 그러는데, 미스트 유리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주방 발코니에 미스트 유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뭐 지저분한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투명 유리를 안 쓰고 이제 불투명 유리를 그렇게 쓰시는데, 이 미스트를 사용하시려면 실내 쪽에 깨끗한 면, 그러니까 매끄러운 면, 이게 이제 실내 쪽에 있어야 됩니다. 발코니 쪽에 반대로 거친 면, 오돌도돌한 거친 면이 이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결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스트 유리를 쓰는 저런 다용도실에는 안쪽에 생기잖아요. 뭐 차가운 표면하고 닿는 그쪽에 이제 결로가 생기는 그런 원리인데, 결로가 생기는 그 면에 즉시 닦을 수 있도록 해서 얼룩이 남지 않도록, 그 거친 면에 이슬이 이제 맺히면 사이사이에 검정 때가 끼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내 쪽에
매끈한 면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대피 공간인데 밀실한 문짝의 닫힘, 이게 이제 필요한 곳은 저렇게 가스켓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길이를 맞춰서 잘라서 끼워 넣는데 저게 짧게 자른 거예요. 다시 길이를 맞춰서 이제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예. 문틀과 문짝 색상이 맞지 않는 이색 지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화장실 문짝에서 많이 나옵니다. 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목재로 된 문짝이 아니에요. ABS 문짝입니다. 재질이 다른 일반적인 문짝과 다른 그런 재질을 쓰다 보니까 똑같은 색을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짝이 좀 이색지는 경우가 많아요. 잘 맞춰서, 그러니까 색을 약간 좀 칠해지고 나서도 색깔이 맞을 수 있도록, 또는 뭐 공장에서 그 색깔을 맞춰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주방 발코니 락 장치가 실내에 있어야 됩니다. 주방 발코니 쪽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공간의 내부에 락 장치를 달아야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주방 발코니 안쪽에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방 발코니는 주방 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짝 측면에 저렇게 잠김 장치가 있는데, 이게 당연히 센터에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다치는데도 이상 없는 거고, 기능적으로도 센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게 왜 저러냐면 현장에서 뚫어요. 높이를 맞춰가지고 문짝을 설치한 다음에 현장에서 뚫고 현장에서 스트라이커를 안으로 끼워 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중앙에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항목이죠. 세대 현관문은 갑종 방화문입니다. 갑종 방화문. 갑을 할 때 갑. 방화문에는 갑종, 을종이 있습니다. 갑종이 좀 더 세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갑종은 열을 1시간 이상 버텨야 되고 을종은 30분 이상만 견디면 됩니다. 방화문은 세대 앞에 붙어 있는 게 있고요. 계단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분홍색 저게 세대 앞에 있는 거고요. 파란색이 계단 앞에 이제 있는 거죠. 분홍색이 갑종이고요. 파란색이 을종이고 그렇습니다. 세대 앞에 있는 게 당연히 조금 더 센, 그러니까 불이 나더라도 외부에서 불이 우리 세대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계단실은 왜이냐면 계단실이 저게 피난 계단이에요. 불이 피난 계단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방화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세대 현관문에 꼭 있어야 할 첫 번째는 보강핀입니다. 보강핀. 아까 1시간을 견뎌야 된다 그랬잖아요. 화염이 가해지면 문짝이 휘어집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시험소에 가서 화염을 쏩니다. 쫙 쏘는데 그게 1시간 동안 문짝이 변형되지 말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변형되지 말고 그 불꽃을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재질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화염이 가해지면 문짝이 휘어지게 되는데, 이 휘어짐을 잡아주려는 장치, 이게 저 보강핀하고 오목한 홈하고 딱 맞아서 문이 딱 닫혔을 때 들어가서 끼워지게, 그래서 뭔가 이 두 개가 딱 물어줌으로써 불꽃이 와서 철판이 휘더라도 이 두 군데의 이 보강핀이 문짝을 잡고 있어서 얘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게 있어야 될 첫 번째고요. 있어야 될 두 번째가 가스켓입니다. 문짝 사면에 전부 다 방화용 가스켓이죠. 당연히 화재 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화문이 닫혀져 있으면 바깥에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렇게 가스켓이 이제 사면에 있어줘야 돼요. 이게 또 어떤 좋은 역할을 하냐면, 겨울철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꽉 막아줌으로써 소음도 막아주고 찬바람도 막아주고, 그렇게 두 가지는 있어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방화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단을 통해서 작업자들이 이제 많이 다니고 뭐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인계가 되기 전까지 저렇게 보양지를 붙여 놓습니다. 도어락 있고요. 요즘은 뭐 거의 다 번호를 입력하거나 뭐 지문을 입력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고요. 정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보통 튼튼한 정첩 3개 정도는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도어스토퍼, 뭐 말발굽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걸 달면 사실은 불법이에요. 방화문은 불에 잘 견뎌야 된다 그랬잖아요. 연기도 막아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방화문은 뭡니까? 항상 닫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나서 언제 뭐 닫고 이런 거 아니고 항상 닫혀져 있어서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항상 보호해 줘야 되는데, 저게 있어서 이렇게 열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달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준공할 때 준공 허가가 나질 않아요. 뭐 입주하고 나서 다들 달죠.